자, 오늘 중앙일보가 2면에요. 23억으로 처음에 아크로 리버파크를 2014년에 샀다가 33억에 2016년에 팔고 재개발하는 경남 아파트를 27억에 사서 입주권을 갖다가 100억에 매매했다. 강남 재건축 갈아타기 마법 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라고 하는 란에다가 이걸 갖다가 기사로 썼어요. 자, 저는 언론들이 아무리 막 간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기사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심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렇게 가서는 이 세상이 거의 지금 말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상위에게 소득 집중을 갖다가 시킨 그런 경향이 분명하게 있죠. 자, 우리 사회 상위 1%에 들어가려면 202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1억 7천만 원, 1억이 넘으면 5%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포함해서 1억 9천만 원이 넘어야 상위 1%에 들어가고 0.1%에 들어가려면 통합소득이 12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 1%라는 부자들은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 소수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들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라는 정확한 통계를 잘 못 작성해요. 왜 그러냐? 이들이 제대로 자기의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낼 수 없는데, 기껏해야 이제 소득세 등의 기준에서 불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위 소수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이 집중도가 더 빨라지고 2000년대 들어서 이 부동산 상승이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되면서 소수 상위 소득자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높은 그런 소득 상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 소득이나 그리고 주식 투기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요. 노동소득이 줄고 다른 소득으로 부자들이 메꾸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을 가지고 이 계층 격차를 갖다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소득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18억 5천만 원, 상위 1%의 평균소득이 4억 7천만 원이라 소득의 중간값에 비해서 70배, 18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일반 한 90%의 대중은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모델 하우스를 갖다가 고향에 LH공사, 정부의 공사인 LH가 짓는 아파트 견본주택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사진을 못 찍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이 하자일 때는 그걸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LH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소홀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LH가 모델하우스 촬영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국회에서 한 의원이요, 지금 받아낸 공공주택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의 차이 민원 처리를 보면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완전히 다르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견본주택은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실제로는 이게 완전히 다르게 허접한 걸 분양한다는 거예요. 민간 건설사들 모델하우스도 지금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를 할 때 광고에 실은 것과 실제 물건의 차이가 극심하다면 과대선전이잖아요. 자동차나 명품 옷 같은 경우에도 다 가서 보고 사는데 그것보다 몇백 배 비싼 수억 수십억짜리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모델하우스만 보고 대충 사고 그 촬영도 못하게 한다. 이것이 정권이요. 기존 이 부동산 한마디로 건설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쏠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서울 SH공사가요. 그 김원동 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지금 이 분양 가격 원가들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집값이 폭등하던 문재인 정부 한창 피크 때도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면 3억 5천만 원이면 지을 수 있었고 서울보다 땅값이 절반 낮은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 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대부분의 건설사와 공기업이 분양 원가를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공개하면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어요.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양 수익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한 최소 30%에서 35%의 분양 수익을 SH공사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 원가가 다 이재명이가 대장동을 1,100만 원에 분양한다라고 2014년에 이야기했나요? 그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맞다는 겁니다. 마곡 4단지 1,121만 원, 그 다음에 내곡 1단지 1,040만 원, 오금 1단지 1,077만 원, 고덕 강일 8, 마곡 9단지도 1,134만 원에서 1,291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수익률이 35%부터 30%가량 되고 있으니 3억 5천만 원이면 서울에 84평방미터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은 마곡 9단지 민간 분양 전용 59평방미터짜리가 11억 5천만 원, 84평방미터짜리가 14억 9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건설 원가를 보면요. 이것도 거품이 잔뜩 빼먹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건데도 보면 고덕 강일 4단지가 689만 8천 원, 오금에 1단지가 558만 7천 원, 세곡 2-1단지가 585만 원, 내곡 1단지가 570만 8천 원, 마곡 14단지가 606만 5천 원, 고덕 강일 8단지가 721만 원, 마곡 9단지가 793만 원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자면요. 얼마나 지금 아파트 이 거품이 심한가. 그래서 그 동네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그 동네의 아파트 기존 아파트 가격에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되면서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SH공사조차도 저는 거품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 앞에 제대로 원가로 공급한다면 저 건설 비용보다도 훨씬 싸게 할 수 있고요. 올랐다 해도 전부 거품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집 짓는 데가 어디 있어서 집값 원자재가 오르겠습니까? 인건비요? 그것도 거품이죠. 요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가 오른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요. 전부 거품이고 사기다는 겁니다. 3년 전 가격대만 거래되고 서울 평균 집값 12억 붕괴, 19개월 만에 11억대 임박. 정부가 아무리 장난을 치고 강남에 100억 돈 벌은 부동산 투기꾼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중앙일보가 있어도요. 이 세상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건설사 그리고 정권 그리고 각종 공사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발
울아부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그레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